회귀 분석은 어떤 그 반응 변수의 값을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. 반응 변수의 값을 어떤 거요? 몇몇 설명 변수들을 가지고. 그러면 이 설명 변수들이 반응 변수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앞절에서 우리가 그 R스퀘어 이게 결정계수라고 그랬죠. 결정계수. 그래서 이 결정계수는 양적 변수 두 개 있을 때 이 두 변수의 상호관계 제곱 이걸 가지고 이 변수 하나가 다른 것을 얼마나 설명을 하느냐 이런 변동의 양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실제로 이 설명되는 변동의 양을 측정하는 것을 알아봅시다. 여기서는 우리가 4장에서 배웠던 우리가 분산분석 기법 배웠죠. 평균 비교하는 거 그런 기법을 사용할 겁니다. 그래서 여러 그룹과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변동 분해하는 거 배웠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개념을 사용할 겁니다. 계산이 좀 다르죠. 자, 우리가 변동 분해 어떻게 하느냐?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반응 변수예요. 이건 예측 변수고. 그래서 이제 그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직선식이니까 이제 단순한 이제 선형 모형 이렇게 말합니다.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직선식이고 이 직선식을 가지고 이제 뭐 예측하려고 그러는 거죠. 예측이 정확히 좀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여기 이제 오차로 허용합니다. 오차. 그래서 이 반응 변수는 어떻게 결정된다? 회기선과 여기서 x값 주어지면 이렇게 나오는 그 값괴, 뭔가 오차가 발생해서 더해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변동의 양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우리는 이제 이 그 y라는 값들이 이제 굉장히 막 이제 뭐 이렇게 퍼져 있다 이런 거예요. 이렇게 이러면 이제 변동이 큰 거죠. 어, 예를 들어서 뭐 요만큼에서 왔다 갔다 하면 변동이 작은 거 아닙니까? 변동이 크다 작다를 어떻게 얘기하느냐?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. 이 y 값들이 얼마나 퍼져 있느냐는 이 값들이 이렇게 있으면 요 중간에 평균이 있겠죠? 평균. 이 평균하고 각 값하고 차이. 편차라고 그러죠. 편차. 이 편차들이 이제 멀리 있으면은 이제 커지는 거죠. 이렇게. 근데 이 편차들은 이쪽에 가면 플러스 좀 마이너스니까 편차를 제곱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합해준 거예요. 이게 이제 변동이라는 거죠. 총변동. 마찬가지로 이 오차 변동이라는 건 뭐냐면 오차 제곱합. 이것은 뭐냐면 자 y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. 뭘로요? y 해수를 예측을 했어요. 근데도 이게 이제 그 차이가 발생해. 이거 이제 오차죠. 그런 것에 오차의 제곱합. 이게 이제 오차 제곱합.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회기선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총 그 이 제곱합, 총 변동은 이 모형에서 이 반응 변수의 총 변동은 뭔가 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변동과 그렇지 않은 변동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. 오제곱합. 그러니까 이제 모형에 설명되는 변동은 이제 이 y 해시 이 평균하고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런 것을 제곱합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런 식으로. 자,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? 자, 이 모형이 반응 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했는지 평가하려면 반응 변수가 갖고 있는 총변동을 이 총변동을 두 개로 나눠라. 하나는 모형으로 직접 만들어서 생겨서 나오는 변동 그것과 그리고 이 모형을 갖고도 설명 못하는 오차로 남은 변동 이것의 합이다.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. 앞에 4장에서도 뭐 비슷한 거 했었죠. 이렇게. 그리고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도 또 다시 또 보여줄 수 있어요. 그림은 뭐냐면, 자, 이 y 값들이 아래로 변동이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뭐 아무 정보도 없다면 그냥 평균 가지고 하는 게 제일 그래도 다른 거보다 낫지 않겠어요?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 값을 예측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좀 맞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이 틀리겠어요. 그죠? 그러니까 평균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각 y를 각 평균에 대해서 요 편차 아닙니까? 편차들. 이 편차의 제곱에 합한 거.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총변동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 파란색 여기 것들의 제곱합. 그 다음에 오차 제곱합은 뭐냐? 요거는 이제 x의 값각이 주어졌을 때, 각각 주어졌을 때, 이 값입니다.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나와요?
y 해시죠. 어떻게? b0 플러스 b1x 앞에서 구한 회귀 직선식에 의해서 나오죠. 이 값은 이제 실제 y 값이에요. 요거는 y 해시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오차가 되는 거죠. 오차. 그래서 오차의 제곱합입니다. 제곱합. 그래서 이제 이 회귀 모형이 잘 맞는 경우에는 이 오차의 제곱합들이 뭐예요? 상당히 좀 작겠죠, 그죠? 또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커지겠죠. 그래서 이게 좀 시각적 표시합니다. 자, 그래서 정리하면 SS 토탈이 뭐라고요? 반응 변수의 값과 각 평균 사이 편차를 제곱하는 것이다. 이렇게. 그래서 이것은 예측 변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을 때 그냥 평균 가지고 하는 거죠. 이렇게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측하는데 매우 조잡한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친구가 있었다. 친구 이름밖에 모른다. 본 적이 없다. 그러면 어떻게? 그냥 평균키로 예측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어요? 평균키로. 그죠? 평균키. 이런 것 같은 거죠. 그 다음에 이 SSA는 금방 말한 것처럼 예측할 때 발생한 오차로서 이것이 제곱합으로 한다고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차이, 이것이 이제 모형에 설명되는 변동이에요. 자,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혹시 시리얼 먹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영양 정보가 가득합니다. 그래서 이 시리얼 30개 표본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칼로리의 양 이게 이제 Y입니다. 그거를 설탕 이게 이제 예측 변수예요. 이걸로 예측하는 이제 이 회귀 모형을 만들고 분산 분석으로 이제 얼마나 변동을 잘 설명하는지 하려고 합니다. 계산해보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을 그냥 복사해서 그리고 붙여놓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그거 당연히 잘 됩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반드시 한 줄씩 한 줄씩 해보기 바랍니다.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억을 하지 그냥 이런 거를 해보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거 자기 것이 안 됩니다. 그래서 혼자 뭘 해보면 할 수가 없어요. 자,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 B가 있습니다. 8787 있죠? 있고. 자,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핀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됐겠죠. 그럼 여기서 파일에서 새로운 R 스크립트 하나 열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파일의 주소 URL은 뭐냐? 그러면 여기 HTTP 여기 지금 이 락 5 step.com 이게 이제 뭐죠? 우리 교재에 대한 주소입니다. 주소 여기. 자, 여기 있는 요거 복사해서 복사해서 여기 와서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잖아요. 붙여놓고 엔터키를 쳐보면 알 수 있어요. 그렇게. 그다음에 여기 데이터셋에 보면 두 번째 이 번째 판 기준이니까. 여기 주소 보면 어떻습니까? 나왔는데 자 여기서 시리얼은 텍스트 파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. 그렇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지금 데이터 보면은 여기 시리얼 그래서 30개입니다. 30개 있고 그다음에 여기 칼로리 정보가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방 소금 그다음에 설탕 이렇게 쭉 양이 있어요.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소가 뭡니까? 여기 주소가 여기 보면 데이터 셋 여기 있죠, 그렇죠? 시리얼 데이터. 자, 그래서 데이터 여기 돼 있죠.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사실은 이제 이게 텍스트로 돼 있으면
실행하잖아요. 자, 교재는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리드 점 텍스트 파일을 직접 읽을 때는 이 딜리미터를 하면 됩니다. 딜리미터를 하면 여기 보이는 거지만 이 분리하는 것이 데이터 분리가 이 탭키로 돼 있거든요. 그래서 뭐 해도 되고요.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URL 그리고 실행시키면은 이 데이터 다 이렇게 읽어오죠. 자, 그래서 교재로 들어가서 이거 저장을 하다. 뭘로? 시리얼로. 그다음에 Alt 키랑 마이너스 키 같이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죠. 자,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읽어 드렸다 이거죠. 읽어 드렸어. 자, 읽어 드린 다음에 이걸 어떻게 자, 리니어 모형이죠. 우리가 선형 모형, 이 회기 모형은 우리가 이 칼로리를 뭘로요? 물결 무늬 슈가 설탕으로 설명해봐라. 데이터는 시리얼이죠. 이렇게 그래서 뭐 설명해봐라. 뭐 실행해보면 나온 거죠. 뭐 개수 구하고 뭐 절편 뭐 개수 나왔어요. 자, 이거 이 적합한 모형을 저장을 하자. 핏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멜트 마이너스 키하고 그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단계별로 왜 이렇게 하는지 해야 되지. 이거를 그냥 뭐 복사 붙여놓고 하면 절대 자기게 안 됩니다. 자, 했죠. 그 다음에 적합한 결과를 보고 싶다. 그럼 서머리입니다. 서머리. 이 적합한 결과에 대해서 요약 같은 거 한번 보자. 그러면 이제 볼 수 있어요. 자, 이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죠. 앞에서 배웠죠. 그 다음에 이제 아노바, 핏. 그러니까 이 모형에 대해서 분산 분석표를 한번 보여줘봐라. 뭐 이런 거죠. 여기 나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점검할 수가 있죠. 자, 이 제곱합인데 이 슈가에 대한 모형에 대한 제곱합은 1호 316이에요. 그 다음에 이 잔차, 오차에 대한 거죠. 합니다. 요거 플러스한 것이 뭐가 됩니다. 플러스하면 총제곱합이 나오는 거죠. 총제곱합. 자, 이 총제곱합 그래서 이제 이거 했고요. 총제곱합을 직접 계산할 수도 있어요. 자,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여줄까요? 자, 우리가 지금 이 시리얼이 갖고 있는 이 칼로리 있죠. 칼로리 평균을 구해봅시다. 평균을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는 거죠. 이렇게 평균 그죠? 평균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평균이 지금 133.83이에요. 요거랑 각 데이터 그 편차를 구하려면 요걸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게 편차죠, 그죠? 각 값에서 평균 빼주면 되지 않습니까? 실행해 보면 각이 편차가 나왔어요. 이 편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편차를 제곱을 해야 되죠. 감싼 다음에 제곱을 합니다. 실행해 보면 이렇게 제곱 나왔어요. 이거 전부 합하는 것은 그냥 썸 붙여주면 되는 거죠, 그죠? 썸. 여기서 썸 한 다음에 여기다가 가로 열고 끝에 가로 닫고 합을 해주면 되죠, 이렇게.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봐야 되지. 그냥 여기 있는 거를 복사를 해다가 그냥 뭐 반반 구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. 이런 거 익숙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니고 y바랑 구한 다음에 편차를 제곱해서 합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밑에 있는 아웃풋 전부 설명을 했고요.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여기서 이 두 개를 합한 거가 계산이 됐는데 실제 계산한 거랑은 요 차이가 나요. 여기서 이거 쓸 때 이게 작은 이 숫자 단위로는 반일모에서 없앤 거죠. 그 다음에 분산 분석 결과에 여기 보면 요 항목 요거 있죠. 요 P값이 있는데 어떤 검증에 대한 P값인가 이거 보시면
위에 보면 사실은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같은 값이에요. 같은 거다 이거예요. 왜? 요거는 바로 뭡니까? H0는 이 베타1이 0인가에 대한 검증이죠. 그죠? 이 0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? 이 슈가라고 하는 게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죠. 근데 여기에 있는 건 뭡니까? 이 슈가라고 하는 모형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변동의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같은 거에 대한 그 대답인 거죠.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은 같이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이 것은 금방 말한 것처럼 거기다 한 것이고. 그 다음에 어,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슈가하고 오차 변동이 있는데 요거의 양은 일정합니다. 그죠? 일정합니다. 이렇게 일정합니다. 그래서 요것이 그 많으면 많을수록 얘는 줄겠죠. 그러면은 이제 모형 설명 잘하는 거죠. 마찬가지로 이 양이 자꾸 작아, 뭐 설명되는 게 적어. 그럼 오차가 많아지겠죠. 그럴 때는 이 회기선 모형이 잘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얘기인데 이 최소 작업선에 있다. 그러면 이제 뭐 데이터가 이렇게 직선상에 완벽히 있다는 거죠.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? SS가 0이 되겠죠. 이러면 모든 변동은 모형에서 완벽히 설명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수학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완벽히 설명되는 있지만 통계에서 이런 건 별 관심이 없죠. 그 다음에 모형이 설명되는 게 0이다. 그러면 이제 뭐 데이터가 뭐 이런 식의 뭐 있다는 것인데 이건 어떻습니까? 이게 뭐 x가 증가하더라도 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? 이런 것들은 뭐야? x라고 하는 게 이 h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. 이런 경우죠. 이럴 때는 평균이 되는데 기하학이 전혀 없는 거예요. 사실상은 현실에서는 이 극단적인 건 거의 사실은 나타나지 않겠죠. 자, 이제 중요한 질문은 뭐냐? 자, 모형에서 설명되는 변동의 양, 이 변동의 양이 있죠. 그거는 그 오창의 이 변동과 비교했을 때 우연히 발생되는 것보다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거를 대답하는 게 이 안후반인데 또 다음 페이지 또 알아보겠습니다.